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유과장 유하경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그 굉장히 핫한 뜨거운 주제를 다루고 찬반이 갈리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사형제 관련된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이 될 거고요. 네. 앞서서 여론전쟁 시간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인용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 소송 관련돼서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변론이 이어졌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라고 언론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YS 정부 마지막 맞습니다. 사형 집행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 국가다 사형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라고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그 위헌 소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돼 왔고 이번에는 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세 번째 이 사형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96년도에 합헌 7대2로 나왔었고요. 네. 그로부터 한 10여 년 더 지난 2010년 2월에는 또 사형제 유지는 합헌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팽팽하게 5대4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 좀 많은 주목이 좀 끌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2019년도에 한 윤모 씨가 본인들의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재판을 받는데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상의 그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거 사형제도 위헌이다라고 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 말인즉슨 판사님 제가 받고 있는 이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네. 이 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위헌 여부를 가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판사가 기각을 하고요. 그러자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이 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 정신에 반하느냐 아니냐가 2019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겁니다. 첫 공개 변론이고 공개 변론도 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공개 변론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법무부에서는 이거 사형제 폐지를 막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도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TF도 만들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이전에는 TF 없이 이 재판에 대응했었는데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인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굉장히 중시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통령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위헌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다. 3분의 2 이상 전체가 9명이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결론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유 변호사님?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근데 96년에는 7대2로 합헌 나왔고 2010년에는 5대4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 수열 또는 등차 수열로만 보면 둘씩 떨어졌으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2명씩 늘어서 2, 4, 6 이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헌재 결정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라거나 직선 그래프로 연결해서 나오는 수학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을 대단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이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아직은 높아서 네.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남석 소장, 이은혜, 이석태, 문영배 합치면 이제 네 분의 재판관은 명시적으로 사형제 폐지 내지 폐지 검토 의견을 밝혔고 김기영 재판관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선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기는 한데 인사청문회에서 명시적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어쨌든 4+알파
될 거냐가 네, 이제 맞습니다. 관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국민들 찬반 여론, 일반 국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이게 팽팽히 맞서는 헌법재판소의 풍경과는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작년 9월에 한 이틀 동안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 그 당시 조사 결과 77.3%로 나왔습니다. 네. 사형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18.7%로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형제에 대한 입장만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큰 격차가 나오지만 네. 만약에 이제 종신형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사형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라고 또 물으면 감경 이거보다는 없는 종신형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질문으로 받게 되면은 격차는 좀 줄어드는 지표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론은 사형제 유지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1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6,15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1,007명이 응답한 여론조사고요. 이 내용도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헌법 정신이냐?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헌법 정신이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냐? 주요 쟁점을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각각의 찬반 입장을 한 분씩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찬성 입장을 말하고 장 변호사님 반대 입장을 말하고 네. 이렇게 하나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사형제 폐지. 저는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 그렇죠. 핵심 논리가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판사님들도 오판 사람이기 가능성. 때문에 네네. 실제로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 네. 최근에도 재심 사건들 그 박준영 변호사님 대표로 하는 그 재심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사건들 보면 네. 진범이 밝혀져서 살인죄가 무죄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을 한 번 죽이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대단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첫째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 37조에서는 37조 2항에서는 기본권을 공공의 이익이나 뭐 질서 보장 이런 중대한 사유에 국가 안보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의 생명만큼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무리 제한을 해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형제가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 뭐 주로 사형제 폐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캐나다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캐나다에서는 사형제 폐지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살인 범죄가 더 줄었다라는 통계도 있고 네. 뭐 그 반대의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긴 있지만 네. 이런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통계를 내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은 이 제도가 없었으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설적으로 되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사형제가 예방 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사형제만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죄수들에게는 오히려 더 좀 공포 또는 예방 효과를 더 줄 수 있다. 실제로 재소자들은 진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입장들입니다. 예. 예, 오판 가능성,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생명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이다. 사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법률가들은 이게 위하 효과라고 해서 겁을 나게 하는 거죠. 겁나게 하는. 근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형보다 더 겁나는 거는 감형 없는 종신형이다. 가석방 없이 계속 살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댓글로도 나오는데 연쇄 살인마 어떻게 네. 합니까? 그다음에 피해자의 가족들 이분들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론도 충분히 있고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막 거의 80% 가까이 사형제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그래서 말이죠. 피청구인 측 법무부에서도 어제 이 말씀 짚어주신 부분이 다 쟁점이 됐었어요. 오판 네. 가능성. 이거는 일단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100% 완전 무결하게 실체적 진실을 다
확인하고 검증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네.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건 시민 어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시민을 지키려는 공익성과 네. 이 사형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사익, 이 어떤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을 위한 이 사형제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또 반박을 했고요. 범죄 네.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도 사실 사형이라는 정말 생명권이 박탈되는 이런 집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건 다르다라고 뭐 수치로는 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네. 위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법무부는 상당히 강조하면서 사형제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건전한 그런 시민들의 법 감정에 의거한 거지 뭐 정근대적인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목소리를 걱정해 주시는 댓글이 많이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그만큼 사랑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의견이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전병고님 판결 이후 10에서 20년 후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판 가능성을 줄여보자라는 거고요. 폭풍열차님 사형제 폐지하면 더욱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리님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귀하고 소중한 목숨. 이 억울한 사람은 좀 양면적인 것 같네요.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그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억울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내자 11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면 답이 없지 않나요? 멋대로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 교도 행정이.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실제 그런 나라는 많지만 제도가 있는 나라는 많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 흐름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세계적 흐름은 유엔에서는 이 사형제는 폐지해야 되는 걸 전 국가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유엔. 예. EU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로는 사형제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2021년도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한 그 건수는 그 전해보다 한 20%가량 늘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데 왜 늘었냐? 이게 네. 중국, 이란, 뭐 이집트 이런 순위라고 하는데 예. 사형 집행을 선고가 가능하고 집행까지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수치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2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집행한 국가의 숫자 자체는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다만 몇몇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수치까지 늘어나고 있는 좀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그냥 숫자를 확 늘려서 확 강하게 집행을 해버리는 양극화가 되고 그러니까요. 네. 예.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네네. 작년 2021년 가장 최근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는 144개국. 네. 그러니까 매년 사형 폐지국이 늘고 있고 이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사형제를 갖고 있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7개국. 57개국. 예. 그리고 142개 사형제 폐지국에는 사형제도 자체는 있지만 실제로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나라 32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어 그 있습니다. 32개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말하자면 YS가 DJ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집행을 하고 끝냈어요. 97년도 12월 30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거의 말일 날. 23명 누적된 분들을 대거 집행했죠. 예.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복역 중인 사형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5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형 확정자들은 지금 59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고요. 네. 뭐 형 집행 정지, 그러니까 사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 임신 중이라거나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 장애, 의사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건 너무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9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석방은 불가능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이게 집행 체계가 이런 종신형,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수들에게 뭐 사실상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그렇죠.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형집행정지야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거나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거나 안 좋은 상태거나 이러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97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감형 없는 종신형처럼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형. 예. 사면복권 되는 경우도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사형수가 사면복권된 경우가 있는지 저도 최근에.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예.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전두환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죠. 전두환 씨라고 할게요. 예. 예, 전두환 전직 씨가- 대통령 전두환 씨. 예.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 나왔고 2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사면이 됐죠.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마 그 59명은 더 궁금하실 텐데 만약 헌재에서 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 현재 사형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헌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선의 재판관이 그럼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금을 할 수 있는 이 형의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형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 구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던 건데 사형이 위헌이다. 어떤 형벌 체계에 대해서 위헌이 나오면 이건 소급해서 원래 없어야 되는 법률로 진단을 딱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외국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네. 이 95년도에 남아공에서 일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요. 네. 그때도 동일한 법적 쟁점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예 구금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발령을 합니다. 계속해서 가둬둬야 된다. 위헌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벌어지긴 좀 어려울 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정말 위헌 판결이 딱 난다라고 하면 사형수들은 재심을 신청해 볼 수 청구해야죠. 있습니다. 청구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예전부터 이 모든 사형수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네. 직전에 합헌 결정이 난 그 다음 날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니까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10년 2월 25일. 2010년 2월 25일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현재 복역하고 있겠네요. 97년 이후에는 네. 집행이 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하는 거죠. 예. 예, 재심 청구. 저도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그때 그 해당 조항으로 위헌 처벌을 받았던 분들 전부 다 재심 청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더블 D 브로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변영자님 저도 오판 가능성 때문에 종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정님 사형은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지구 아빠 차라리 태형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태형은 사실은 금지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건 명예형입니다. 사실 태형은. 싱가포르인가요? 집행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1070님 굉장히 참신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동면 기술이 빨리 개발돼서 동면형이 생기면 어떨까요? 죽이진 않았지만 사회와 완벽히 격리시키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참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하여튼간에 뭘 생각해봐야 된다. 이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자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 논쟁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59명 사형수들 중에 상당 부분은
강호순,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이고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러 명의 병사를 사망하게 한 임모병장 등등입니다. 정말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심리, 그런 상황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형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지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유지되는 게 사회적으로 맞느냐라는 의문도 제가 좀 안에서는 결정을 선뜻 못 내리겠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제가 고3 수험생일 때 2001년부터 논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1988년, 2002년에 유엔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네. 사형 제도가 종신형 등 다른 형벌에 비해서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네. 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통설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웠을 때 그것이 범죄 발생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영원히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통설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연쇄살인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과연 사형 등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이럴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네.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떤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개 변론 한 차례 더 남아 있고요. 헌법재판관들도 정말 필생의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이 차제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좀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장기업 유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영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